안녕하세요. 수상한 아재 미스터 X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용비불패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 고수입니다. 고수가 네이버 웹툰에서 처음 연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 작품이 용비불패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백마곡부터인가? 이거 용비불패랑 세계관 연결인가? 싶더니 갑자기 나이든 구이랑 용비가 등장하면서 이 작품이 용비불패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수가 용비불패의 후속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만 우주세계 건담 시리즈를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아무로에서 까뮤로 바뀐다고 해서 다른 작품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용비불패와 고수도 하나의 시리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억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보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억진가? 암튼 고수에 등장하는 단이 뇌신 천룡검으로 만들어졌다거나 그 조각의 일부 이런 거였다면 연결고리가 더 완벽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고수의 시대적 배경이 용비불패 외전 이후 일어난 마교와의 전쟁 그 다음 시대를 그리고 있는 만큼 고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수를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용비불패와 고수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고수와 용비불패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을 짧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렛츠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용비불패 본편에 등장했었던 아수라 혈교의 8대 주교인 잔월대마를 기억하신다면 용비불패의 세계관에서 아수라 혈교가 무림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교는 어째서 그 당시에 바로 무림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었는지, 그럼 전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용비불패의 정식 후속작이 그려진다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는 말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전투의 상징인 아수라 혈신을 추앙하는 광신도들의 집단이자 호시탐탐 무림 정복을 노리는 아수라 혈교는 과거에도 무림을 침공했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용비불패의 시점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 수라 혈신의 화신이라 불리는 총대주교 독고혈우를 필두로 대대적으로 무림을 침공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결과 역시 마교의 침공을 막기 위해 결성된 정파 연합 세력의 승리로 끝났었는데, 신기하게 역사는 반복된단 말이야. 암튼 이런 마교와 무림의 전쟁은 약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게 되고, 무림에서 아수라 혈교의 존재 역시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수라 혈교에는 또다시 마교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에 아수라 혈교를 이끌고 무림을 침공했었던 독고혈우와 마찬가지로 수라마제라 불리며 아수라 혈교의 대주교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옥천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라 혈교를 장악하고 힘을 키운 옥천비는 과거의 독고혈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중원무림을 제압하고 천하를 꿀꺽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림 침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원인 불명의 병을 얻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충신, 마교의 8대 주교 중 한 사람 잔월대마가 무림의 신물 뇌신 천룡검을 교단에 바치겠다는 상관책의 제안에 혹시나 신물이 가진 신비한 힘이 주교인 옥천비의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 옥천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하들과 함께 무림으로 나가 상관책의 계략에 놀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용비불패 본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잔월대마의 등장은 무림의 마교의 존재와 그들의 목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용비불패 본편에서 마교의 존재와 그들의 시꺼먼 야망을 알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주인공 용비는 자신의 PTSD의 원인인 대장군 육진강과의 결판으로 과거를 극복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데, 용비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는 외전의 내용이 한창 진행될 즈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비슷한 시기라고 추측되는 그때 서역에서 온 푸른눈의 주술사가 아수라 혈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수라 혈교에 찾아온 푸른눈의 주술사로부터 단이라 불리는 생명의 도를 받은 옥천비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원인 불명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과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된 옥천비는 다른 일보다 무림 침공을 우선시했으며,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이후 대대적으로 무림 침공을 개시,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생명의 돌이라 불리는 이 단이라는 돌은 뇌신 천룡검과 마찬가지로 소유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 오히려 단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는 엄청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하려는 힘이 강해져 단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점 더 강한 힘이 필요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이 폭주하면 이계의 문이 열리고 세상이 폭망한다든지 하면서 판타지 장르로 변경되는가 했지만 이건 굴한 것 같고 재생력 폭주로 인한 괴물이 돼서 자아가 없어지는 정도인 듯한데 암튼 옥천비는 병에서 나았다는 희열 때문이었는지 처음에는 단이 가진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힘을 쓰면 쓸수록 옥천비는 단의 힘이 자신의 힘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단에게 먹혀 꼭두각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때쯤 옥천비는 구위와 용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마교전의 승패를 결정할 싸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이때 옥천비는 용비와 구위뿐만 아니라 단의 기운을 억누르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온전히 전력으로 쓸 수 없었던 옥천비는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용비와 구위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대마교전은 무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무림 역시 수많은 고수들을 잃어 무림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대마교전에서 살아남은 영웅들은 무림을 떠나 신선림이라는 곳에 모여 은거하기 시작하고, 무림은 대마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군소문파들의 잔류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림맹이 개편되게 됩니다.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니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무림의 주인인에 깝치도록 만든 이 일은 훗날 큰 피바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싸움에서 아수라 혈교의 교주 옥천비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용비와 구위는 옥천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옥천비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무림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신선림의 은거에 옥천비가 다시 나타날 때를 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비불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용비불패와 고수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천신구는 고수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인물 중 최강의 무공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인 강룡의 스승이자 강룡이 복수해야 할 이 이야기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파천문 사천왕의 스승이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의 세계관 안에서 파천신군이라는 존재는 고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천신군은 또 용비불패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쩌다 강룡의 스승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불패에서 무예곡에 있는 황금성이 금천보주 율목인에 의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남쪽의 이민족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민병대를 조직하며 범상치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바로 남만 국경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고세가의 젊은 가주인 독고룡이었습니다. 무공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독고룡은 무공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역시 뛰어난 인물로 아직은 어린 약관의 나이에 이민족을 상대로 연전연승의 전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국경지대를 지키는 젊은 영웅 독고룡에 대한 소문은 무림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천하를 유랑하며 수행 중에 있던 개방의 제자 은영수막권의 장훈 역시 이 소문을 듣고 독고룡을 찾아오게 되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부딪힐 수 있는 강자를 만나게 된 독고룡은 장훈과 몇 날 며칠에 걸쳐 무공 대련을 하게 되지만 승부를 내지 못한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며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게 되지만 얼마 뒤 장훈은 중원으로 돌아가 용비불패 외전에 등장하게 되고, 용비가 과거를 극복하면서 용비불패 외전까지 마무리되지만 몇 년 뒤 아수라 혈교가 중원 무림에 대대적으로 침공을 개시하면서 아수라 혈교의 침공을 막아내려는 무림연합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수라 혈교와 무림의 싸움, 대마교전은 결국 무림연합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 전쟁에 참전한 무림 고수들 중 약 8할 이상이 희생되었으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고수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 무림을 떠나 신선림의 은거에 버리면서 중심축을 잃어버린 무림맹 역시 그 힘을 잃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기존 무림의 정파와 사파의 대부분의 고수가 사라진 무림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군소문파의 잔류 세력들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무림은 점차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됩니다. 한편 독고룡은 친구인 장훈이 돌아간 무림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민족의 침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경 지역을 비워두고 떠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조정의 대장군부의 협조에 남만 정벌을 함께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남만 원정을 마치고 6년여 만에 돌아온 독고룡
독고룡은 장훈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중원으로 향했지만 독고룡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훈의 사망 소식과 폐허가 돼버린 중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대마교전의 당사자들이 신선님에 응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독고룡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전쟁 이후 새롭게 개편된 신무림맹을 찾아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독고룡이 목격한 것은 마교로부터 무림을 지켜낸 자신들을 지켜준 대마교전의 영웅들에 대한 모욕과 역겨운 이권 다툼뿐이었습니다. 신무림맹의 혐오스러운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 독고룡은 1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독고세가의 동문무공과 남만의 기괴한 무공을 접목시켜 새로운 무공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파천신군, 독고룡의 동문무공 파천신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천신공을 완성한 독고룡이 다시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자 독고룡을 중심으로 특출난 인재들을 비롯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파천문이 세워지게 되고 독고룡은 그 중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4명, 혈비, 귀영, 막사평, 환사를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훗날 파천문 사천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한 파천문은 형편없이 약해진 신무림맹을 압도적인 힘으로 간단히 제압하고 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독고룡은 중원의 새로운 절대자 패왕 파천신군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무림의 통일이라는 대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무림의 통일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업을 눈앞에 둔 파천신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무림의 새로운 패자 파천신군 독고룡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 무리 없이 파천신군의 폐업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과거 무공으로는 무림 최강이라고 일컬어졌으며 마교와의 전쟁에서 마교의 선봉장 무극신마를 제압하는 활약을 했지만 같은 편인 12존자 중 2명을 죽이는 대형 사고를 치고 모습을 감춰버렸던 12존자 중 암존에 위치해 있는 사패천이 한판 붙자며 독고룡을 찾아와 시비를 터는데 아무리 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파천신군과의 대결에서 자존심을 구긴 사패천은 독비철주편의 독공으로 파천신군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독공에 당한 파천신군 독고룡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독공에 당해버린 독고룡을 구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파천문의 강압적인 중원 정복에 대항하는 해동건문의 전문주 강륜이었습니다. 해동건문은 대마교전 이후 새롭게 개편된 무림맹의 한심한 운용 방식에 반대하다 연맹에서 제명당한 문파로 어찌 보면 파천문과 지향하는 바가 같을 수도 있지만 미워서 때리건 사랑해서 때리건 맞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아플 뿐이기에 파천문의 강압적인 방식 또한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파천문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륜과 인연을 맺게 된 독고룡은 그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먼저 떠나버린 친구 장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이 하고 있는 패도의 길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파천문의 무림정벌에 중립적이었던 군소문파들이 해동건문을 중심으로 반파천문 세력으로 결집하고 있었으며 파천신군의 4명의 제자 파천문 사천왕은 강륜의 영향으로 패도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파천신군의 행보에 상당히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천왕은 강륜을 죽이고 해동건문을 멸문시키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무림의 정화를 위해 패도를 추구해온 파천신군은 이에 크게 분노해 자신의 제자들을 질책하는데 이 사건은 결국 파천신군에 대한 사천왕의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천왕의 배신으로 깊은 내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한 파천신군은 모든 일에 회의를 느끼고 깊은 협곡에 몸을 숨기고 무림과 연을 끊은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 뒤 해동건문 강륜의 아내가 만삭의 모습으로 독고룡을 찾아오게 됩니다. 파천문의 반기를 들었던 해동건문의 문주인 강륜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파천문과 파천문을 따르는 여러 문파들의 타깃이 된 이 여인은 임신한 몸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독고룡을 찾아왔던 것이었으며 독고룡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파천문의 수장이었지만 남편의 죽음이 그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임산부의 몸으로 독고룡을 찾아온 강륜의 아내는 얼마 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얼마 못 가 숨을 거두게 되면서 이 아이는 독고룡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죽게 한 파천문의 수장인 파천신군 독고룡에게 거두어진 아이가 바로 해동건문 강륜의 아들이자 고수의 주인공인 강룡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천신군에게 어린 시절이 거두어져 그의 모든 무공을 전수받은 강룡에게 있어 파천신군 독고룡의 존재는 단순한 사부가 아닌 어버이 그 이상의 의미였으며 파천신군을 배신하고 협곡에 갇혀 살도록 만든 파천문 사천왕은 말 그대로 어버이를 배신한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천신군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스승을 배신해 상처 입힌 파천문 사천왕에 대한 복수를 위해 강호에 나온 이 강룡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화장술의 달인이 운영하는 만두집의 배달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심천녀의 딸이자 모든 환수를 꿰뚫어볼 수 있는 용안의 소유자 송예린과 살인귀가 되어버린 형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린 풍진방의 소방주 맷지방 도겸,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기억 조작과 가스라이팅으로 킬러로 키워진 홍안의 검기 소진웅, 세계관 최고의 탱커 흡성대법의 가우복과 백마국의 곡주이자 백옥무제라는 별호를 가진 무림여제, 천자랑 구이의 외손녀이기도 한 진가령과 같은 인물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파천신군의 제자이자 사형제인 파천문 사천왕, 금저광 귀염, 막사평, 흑룡왕 혈비, 재령왕 환사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고수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으며, 용비불패로부터 이어지는 아수라 혈구와의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가 바로 고수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수가 한창 연재 중인 시점에 스토리를 담당하신 류기훈 작가님이 투병을 시작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어딘지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없지 않은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연재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작품이었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용비불패 이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만족했던 작품이 바로 이 고수였습니다. 부디 류기훈 작가님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문정호 작가님과 함께 용비불패 대마교 전쟁을 연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상하나제가 정리한 고수와 용비불패의 공통적인 세계관 정리였습니다. 사실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만큼 남아있지만 이 두 작품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대마교전쟁 내용이 속편으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떠벌리면 작가님들 기운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웹툰 고수는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만큼 네이버 시리즈에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수와 용비불패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 유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에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재미있게 즐겨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고수의 비룡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던데 설마...